안녕하세요. 학조 부모님을 위한 서울시 교육청 온라인 특강. 오늘은 아동기 발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교육청 학조 부모 교육 강사 이정민, 김민자입니다. 우리 학조 부모님들께서 달라진 어떤 학교 환경에 우리 학교 생활에 우리 손자녀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또 조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아마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학교 공부는 잘 하려나,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낼지 참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되실 것 같아요. 네,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된다는 말이 정말 공감이 되네요.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걱정과 기대가 됐었죠. 그런데 손자녀가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는 그 걱정과 기대가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러시겠어요. 우리 손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있으시겠지만 오늘 교육을 통해서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잘 해낼 거라는 그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선생님께서 걱정해서 기대로 바꿔준다고 하시니까 정말 마음이 갑자기 든든해지는데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아직 제 눈에는 어린 아이 같아서 뭔가 미덥지가 않고 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시죠. 근데 여기서 잠깐 저희가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학조 부모님들께서 몇 년을 살아오셨고 또 우리 손자녀들은 몇 년을 살았는지를요. 그러면 고작 한 10년? 이 정도밖에 안 살았겠죠. 그러니 학조 부모님들 눈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미숙해 보이겠어요. 정말 그러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오래 살았어도 사실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키도 좀 컸고 말도 잘한다고 해서 여전히 아이라는 것을 좀 잊어버리고 자꾸 어른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솔직히 지금까지 잘 자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몸과 마음이 잘 성장하고 또 변화가 될 겁니다. 이런 성장과 변화를 교육학에서는 발달이라고 불러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발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이들이 목도 못 가누고, 네, 정말 너무 연약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막 뛰어다니죠. 그리고 또 어땠나요? 말을 할 줄 몰랐으니까 응애응애 울기만 했는데 이제는 말도 너무너무 조리 있게 잘하고요. 감정 표현은 어때요? 감정 표현도 또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듯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멈춰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발달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 네, 이런 관점으로 우리 손자녀들을 바라보시는 게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걱정은 내려놓고 네,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양육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은 여러분 학조부모님들 눈에 좀 너무 미숙해 보이고 좀 잘 못한다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네, 이 아이들이 거기에 멈춰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자기 나이에 맞게 계속 발달하고 성장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이제 손자녀들을 좀 바라보시게 되면 훨씬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세요. 네, 그래서 기다려 주시기도 네,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걱정이 아닌 기대감으로 양육하려면 우리 손자녀들이 계속 발달하면서 변화해 간다는 걸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되겠네요. 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그렇다면 아동기에 잘 발달하려면 유아기의 발달도 잘 이루어져야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그러면 필요한 발달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이제 손자녀들이 아동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이 막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되니까 당연히 사회성 발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아기의 사회 정서 발달이 만약에 풍성하게 잘 이루어졌다. 그러면 학교생활 적응이 엄청 쉬워지겠죠.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 실제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학생들을 보면 사회 정서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가 못해서 선생님들께서 생활 지도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조 부모님들께서 우리 손자녀들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조금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네. 아동기에는 어떤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아동기 발달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동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성 발달도 물론 일어나고요. 도덕성 발달도 아주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개념인 자존감에 대해서 네, 그 자존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들 아동기에 어떤 생활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유아기 때에 비해서 하기 싫은 것도 막 해내야 하고 또 하고 싶은 거는 참아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생겨나죠. 그래서 자신의 신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는 그런 자기 조절력이 이때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요, 이 시각이 좀 주변을 향해서 넓혀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좀 발견하게 되고 타인과 자신의 가치나 능력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 되는 그런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그렇죠. 또 하고 싶은 일도 참아야 하고 네. 또 다른 사람을 의식해야 되고 네네. 말하자면 사회적인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배워야 하는 시기로 벌써 들어갔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아동기에는 또 새로운 발달 과업이라는 또 새로운 발달 과업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발달 과업이란 말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어떤 인생의 그 시기마다 꼭 이뤄내야 하는 심리 사회적인 어떤 숙제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발달 과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동기에는 어떤 발달 과업이 있나 봤더니 그게 바로 근면성입니다. 아동기 아이들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아동기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참 많이 배우게 되고요. 또 목적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걸 해내가는 과정에서 마음도 다스려야 되고 행동도 조절해야 되고 생각도 또 조절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근면성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아이들이 발달 과업을 성취를 못해서 그래서 근면성을 못 얻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요. 안타깝게도 열등감이 생겨나기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동기가 되면 주변을 좀 의식하시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주변을 의식하면서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열등감이 생겨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좀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자존감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동기 발달 과업이 근면성이고 그 근면성이 형성되지 못하면 열등감이 생겨나서 자존감이 흔들리게 된다고 하니까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자존감이 아동기의 발달 과정에서부터 이게 연결이 되어 있군요. 네, 맞아요. 그럼 지금부터 자존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자존감이라는 말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아 존중감. 그 말을 줄여서 말하는 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은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고 나의 가치를 이제 좀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호감, 그리고 내게 나한테 주어진 일을 나는 잘해낼 수 있어 라고 느끼는 유능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래 나는 참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자기 가치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자존감, 이건 내가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힘입니다.
나를 나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자존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갑자기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에게는 몇 가지 이제 아주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우선 이 아이들은요, 삶이 내가 주인공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생기도 있고 막 흥미도 있고 호기심도 아주 많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독립적이고 주도적이고 그리고 책임감도 많은 모습이 있고요. 요즘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창의성이 높은 특징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참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실패나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절대 좌절하거나 막 아니면 너무너무 공격적으로 폭발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이 아이들은 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고 다시 내 마음을 추스려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인데요. 회복 탄력성이 정말 놀랍게도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일수록 회복 탄력성 또한 높다라는 그런 이제 경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관점들을 좀 수용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좀 성숙한 모습으로 잘 사회성 있게 그렇게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자존감은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아이들은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주변의 다른 타인으로부터 이제 채워지는 충족되어지는 그런 개념인데요.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 인간에게는요, 저희가 참 욕구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에서부터 이제 점점 상위 욕구로 이제 욕구가 나아가게 되는데요. 네 번째 단계에 보시면, 네, 자존의 욕구라고 이렇게 써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자존의 욕구 또한 누군가가 채워줘야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 조부모님들께서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특히 아동기에 자존감을 키워줘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특히 아동기에 자존감을 키워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됐을 때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좀 아주 좋게 잘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하고 잘 이제 그걸 인식하게 되면 당연히 책임감 있고 주도적이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하고 또 원만하게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워낙 아동기가 되면 이때 아동기는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발달 과업인 근면성을 성취하는데도 획득하는데도 자존감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동기에 자존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학교 생활을 적응하는데도 사실은 자존감이 필수 조건이군요. 네. 학교 생활을 잘 하려나 걱정했었는데 그걸 걱정할 게 아니라 자존감을 높여줘야 하는 거네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좀 알려주시죠. 우리 학조부모님들께서 이제 손자녀의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주시면 좋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학조부모님. 네, 학조부모님 자존감부터 먼저 높이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 중에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패나 실수를 했을 때 그 아이들에게 많이 격려를 해주시면 이 아이들이 또 자존감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이 조부모님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좀 걱정 그런 불안한 마음 이런 거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같은 걸 얘기를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되면 자존감의 어떤 욕구들을 채워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보다 좀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공감 대화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아, 그렇군요. 학조 부모님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이 네. 가슴에 와서 확 닿았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무엇보다 앞으로 아이들이 실패나 실수를 했을 때 격려하는 할머니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잘 보듬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줘서 아이들이 마음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회복 탄력성을 좀 높이는 그런 손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 되겠어요. 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아동기, 손자녀의 아동기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는데요. 특히 자존감이 아동기 학교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우리 학조 부모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조 부모님들께서 손자녀를 발달하는 존재로, 자라나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시면서 걱정보다 기대감으로 양육하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면 한 가지씩이라도 그렇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부터 오늘 배운 내용을 저희 손자녀에게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 학조부모 교육은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영상 또 현장 강의로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많은 참여와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